2022년 10월 20일 날씨 맑음. 오늘은 옥천에서 시골 언니 프로젝트로 만난 우리 언니들과 라디오 방송을 하는 날이다. 너무 기대된다. 얼마나 재밌을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골 언니 프로젝트 여성 로컬 미디어 주간 3기에 참여하게 된 끄적끄적 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기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 끄적이는 일을 좋아하는 진경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생각이 많은 만큼 기록을 많이 하는 서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 일기도 쓰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는 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라디오와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예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향껏 사진을 찍는 수인입니다. 다들 기록하는 사람들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끄적끄적.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좋아하는 만큼 주제를 기록으로 선정을 했고요. 다들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왜 다들 기록을 하실까요? 저는 아까 소개를 할 때 생각이 많은 만큼 기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생각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끔은 머릿속에 한 사람이 더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는 친구랑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심적으로 좀 지치기도 하고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거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많은데요. 저는 그럴 때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록을 하면은 마음이 비워지는 것 같을 때가 많고 의식의 흐름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적으면 조금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저도 글로 기록을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라는 게 너무 쉽게 휘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싶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때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었던 감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아깝고 아쉬운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록이라는 게 저한테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을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이가 안 많아 보이는데 이런 제 주관적인 기준. 네. 저는 어렸을 때 시작한 공부가 기록과 맞닿아 있는 매체여서 그래서 기록과 삶을 분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밥 먹고 자는 것처럼 해와서 이유는 없고 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어렸을 때 해왔던 공부가 혹시 사진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저도요? 네. 네. 저의 이야기요. 저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라디오는 공동체가 90, 라디오가 10이라고 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는 수단이고 지금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계속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다들 너무 멋있는 답변 해주셔서 저 좀 떨리는데요. 저는 좀 기록하는 그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기는 좀 기록을 하면서 내가 나의 생각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필름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필름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찍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쁜가 저게 예쁜가 막 그러면서 찾아다니다 보면 다 예뻐 보이고 되게 기분 전환도 되고 그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즐거움을 위해서 기록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름 카메라 요새 인화할 때도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인화하시나요? 서울 시청역에 가면은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네, 저도 멀리 거기 멀리.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좋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취향껏 사진을 찍긴 하는데 사실 찍는 게 좀 습관처럼 뱄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고 뭐 예쁜 게 보이면 사진을 찍고 이런 사람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글로 기록하는 건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다들 습관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기록하는 습관. 네. 저는 근데 딱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거나 의식적으로 막 하지는 않고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틈틈이 이 디지털 기기에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기기에 기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갖고 다니기에 편하고 또 휴대성이 좋으니까 맞아요, 그걸 진짜. 애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생각나는 거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을 다시 하더라도 맨날 그렇게 습관처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약 반대예요. 저는 오히려 모바일로 하면은 좀 글이 좀 느리게 써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수기로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으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약간 작은 수첩을 맨날 가방에 좀 넣고 다니는 편이고 집에도 이런저런 수첩이 많이 놓여져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데 저는 아날로그로 손으로 쓸 때 더 느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그때 그 상황이나 감정을 좀 곱씹으면서 그때 상황을 느리게 리플레이 한다고 해야 할까? 좀 그런 느낌으로 아날로그로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네. 저는 둘 다 사용하는 쪽 같은데요. 일할 때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고 그리고 사적인 거는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글보다는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카메라를 좀 세 대를 들고 다녀요. 와. 이제 디카도 들고 다니고 이제 뭐 사진용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이런 식이라서 다들 진짜 멋지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에도 3개를 들고 오셨나요? 네. 네, 여기서는 좀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진 못했어요. 그래서 다들 정말 어느 장소들을 그래도 좀 찍으셨는지 궁금해요. 길을 걷다가 좀 예쁜 표지판을 보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르신들 사진 찍는 걸 제가 좀 좋아해요. 되게 뭔가 감정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르신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습니다. 와,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그 기록을 글로도 했고 사진으로도 하셨잖아요. 네. 다시 좀 보시는 편인가요? 네, 거의 다시 보는 편이에요. 저는 저장을 해놓고. 뭔가 시간을 내서 보시는 걸까요? 자기 전에 잠깐 보거나 뭐 아니면 조금 우울할 때 기록해놓은 것들 다 보는 좀 습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앨범을 뒤져보거나 뭐 제가 써놨던 일기장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막 노트에도 여러 권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노트에 썼다가 이 노트에 어디다 썼는지가 생각이 안 날 때. 저도 완전 똑같아요. 아, 진짜요? 저는 뭐 어제는 이 공책에 쓰고 오늘은 이 공책에 쓰고 또 내일은 다른 공책에 쓰고 이래가지고 다시 그 공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읽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좀 기록을 본다는 것 자체가 다 뒤돌아보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 하나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놀이플라이의 뒤돌아보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놀이플라이의 뒤돌아보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에서 로컬 미디어 주간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모인 시골 언니들의 끄적끄적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데요. 방금 저희가 듣고 왔던 놀이플라이의 뒤돌아보다 선곡해주신 언니분의 그 선곡 이유를 듣고 싶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언니들을 보고 이 노래가 바로 떠올랐는데요. 이 시골 언니 프로젝트의 기억이 각자의 마음에 이 노래의 선율처럼 남길 바라면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표현이 시적인데요.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록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언니분께서 또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기록에 관해서. 그래서 사연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골 언니에게
기록하는 일은 저에게 즐거운 일이지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게 돼서 어떨 때는 참 힘들기도 해요. 가끔은 개인적인 기록물인 일기조차도 누가 보지 않을까 하고 상상하며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기록하는 행위는 저를 위한 일인데 이렇게 남의 눈으로 제 기록물을 평가하니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오래오래 기록하며 살고 싶은데 이런 저에게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정말 맞아. 글 쓸 때도 내가 볼 건데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공감됩니다. 어디 한번 저희 좋은 조언 한번 드려볼까요? 제 조언까지는 아니고 약간 제가 친구에게 위로를 받은 말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요. 보통 저도 기록하는 방식은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기록이라는 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혼자 할 때보다는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거든요. 네, 자랑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괜히 혼자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두려울 때가 많고 어디에 꺼내놓기에는 부끄러워서 감추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서연님처럼 타인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과정이 어느 순간 너무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힘들거나 고통스럽다기보다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한 친구가 그런 합평 같은 거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뭐 그런 대처 방법이 있었는지 고민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야 그거 그냥 우리 같은 글 쓰는 사람들이나 글 잘 쓴다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지 바깥에 나가보면은 그게 관심사가 아닌 사람들은 와, 너 글을 썼구나. 그냥 글이라는 것 자체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좀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었고 되게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의 그 한계나 기준에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그냥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은 뭐 말은 좀 약간 꼬이게 됐는데 뭐 여튼 저는 위로를 받았던 말이어서 정말 위로가 되네요. 네, 이해가 잘 갔어요. 다행입니다. 이게 저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사연 컨셉으로 했지만 이제 제 사연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그 내용이 어떻든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맞아. 싶습니다. 칭찬해. 네, 칭찬. 잘하고 있어. 또 다른 뭐 저희 조언 한번 저도 조언까지는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파란색 그 만년필을 들고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거나 쓰는데요. 그럼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다 보면 간밤에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들도 이렇게 산뜻하게 정리되기도 해서 그게 자기 검열을 조장하는 그 머릿속에 두 번째 자아가 튀어나오기 전의 시간이라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정말 부지런하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일기장은 얇은 걸로 골라요. 그리고 일기를 다 쓰고 나면 표지만 남기고 내용은 찍거나 아니면 태워서 버리는 편이에요. 진짜요? 네네, 버리는 편인데 근데 또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첫사랑에 대한 얘기는 한 40장 정도로 찢어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버릴 수 없지. 네, 듣고 싶어요. 언젠가, 네. 그래서 뭐 그 외적인 것들은 어차피 내가 찢어서 아니면 어떻게든 버릴 거니까 좀 다시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검열을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깝지는 않으세요? 저는 근데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에 조금 즐거움을 많이 느껴서 그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내가 체화했다고 느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그걸 탁 태움으로써 내 몸속에 더 확실하게 들어있는 좀 그런 생각들이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운하게 태웁니다. 와, 너무 대단하시다. 뭐가 됐던 너무 좋은 조언들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즐거우려고 하는 기록이니까 네. 정말 좋은 조언, 꿀팁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로가 됐어요. 네, 우리 사연자 언니의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라며 노래 듣고 올게요.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일요일 아침 선우정아님의 뒹굴뒹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골 언니 프로젝트 여성 로컬 미디어 주간 3기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끄적끄적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기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록을 이렇게 다들 하시니까 이걸 저장을 다들 어떻게 하는지 정말 좀 궁금해요. 저는 이거 저장을 잘 못해서 날려버리기도 하고 어디 있는지 찾기도 좀 힘들고 좀 그런 상태라서 다들 어떻게 저장을 하시나요? 어떻게 저장을 하시나요? 저는 공책에다가 글을 쓰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쌓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붙박이장 위에 이렇게 넣어두는데 저는 가끔씩 대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려가지고 잊고 있던 거를 하나씩 펼치다가 이렇게 청소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묘미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물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창고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아날로그식으로. 그렇죠. 약간 엄마 아빠가 했을 것 같은 느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장은 되게 많이 하는데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좀 진짜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한 30롤 넘게 지금 현상을 안 한 상태로 집에 있고요. 네, 이렇게 모아놨다가 근데 좀 인생이 좀 심심하다, 좀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 싶을 때 랜덤으로 가져가서 현상을 하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좀 디지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에 이제 나눠서 저장을 하는데 제 거는 이미 그 용량이 찬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아이디까지 다 땡겨서 진짜 넘치도록 저장을 하고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네요. 랜덤으로 뽑아서 본다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갑작스럽게 내가 이거 맞아요. 무슨 롤이었지 알지도 못했다가 네네. 맡겼더니 생각지도 못해 이때 이거 찍었지 네. 이게 생각나는 거잖아요. 되게 진짜. 선물 받는 기분이더라고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쓰니까 그냥 메모장에 구석에 있고요. 그럼 이제 보고 싶을 때 날짜별로 정렬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쭉 내려서 내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면 들어가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 사실 저도 관리는 거의 안 해서 그냥 거의 쌓여있는 형태와 다름이 없어요. 근데 또 그거 나름대로 나중에 보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글 아니고 다른 것들은 서연님처럼 저도 막 그 박스 크게 해놓고 거기다 막 다 때려 넣어서 나중에 다시 열어보고 그러는 편입니다. 저는 좀 사진이랑 글이랑 같이 기록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인스타에다 이제 올릴 때 사진이랑 같이 해서 비공개 계정에다가 좀 쌓아놓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용량 차지도 안 하고 좀 저는 보고 싶을 때 저만 꺼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언니 중에 또 약간 좀 가슴 아픈 저장에 대한 사연이 있는 언니가 있어요. 또 한번 사연 들려주세요. 2018년 1월 11일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아주 잠시 집을 비웠을 때였죠.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난장판이 된 집에서 바로 뛰쳐나왔어요. 패닉 상태에서 손을 몹시 떨며 경찰서에 전화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횡설수설하자 전화받은 남성 경찰은 제 말투를 따라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라진 건 노트북 속 기록들, 얻은 건 불안입니다. 이후로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인해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들을 붙잡고 사는 게 덧없이 느껴졌어요. 어느 기간은 어떤 데이터가 없어졌는지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서 이제까지 덮어둔 채로 지냈고요. 최근에서야 그 이미지들로 작업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하나씩 뒤돌아보던 순간 알아차린 거죠. 저는 일종의 상실을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파일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진짜. 그렇게 열심히 저장을 하고 기록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훔쳐갔다는 게 너무 괘씸해요, 정말. 진짜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경찰의 대응도 너무 속상하고 타국이라 하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실 때였고 네. 그 말을 그냥 따라했다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패닉 상태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니까 그 말투를 따라하던 남성 경찰분. 경찰이 해선 안 최악이에요.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네요. 화가 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못된. 아마 도둑은 노트북을 훔쳐갔겠지만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저희도 기록을 하니까 카메라나 노트북이 없어지더라도 SD카드 어디 갔어? 그거부터 찾잖아요. 저희 지난번에 카메라 막 빌려갔다가 장비 안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이제 가방채로 이제 그러니까 가져간 게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어디 누가 가져가서 SD카드부터 찾는 거예요. 차라리 그치. 물건은 사거나 뭐 할 수 있는데 그 기록물은 다시 제작할 수 없으니까 맞아. 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지 좀 이해가 갑니다. 이제는 좀 뭐 그때 힘든 경험들을 조금은 털어내고 비워내고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김수영의 비워내려고 합니다. 듣고 가실게요. 네, 김수영님의 비워내려고 합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골 언니 프로젝트 여성 로컬 미디어 주간 3기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끄적끄적을 듣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로컬 미디어라고 하면 지역 내에서 지방 정부의 소식을 전달받는 개념이었는데요. 나흘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청년, 이주 여성, 농업인, 기자 등 다양한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옥천의 로컬 미디어는 옥천에서 직접 삶을 살고 꾸려 나가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옥천이라는 지역에 대해 좀 더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흘간 각자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다들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시울 언니 프로그램 첫날에 직조 배웠었잖아요. 그때 타피스트리 알려주신 선생님께서 유전자 변형 작물 GMO를 연구하는 다국적 농업 기업이 이런 목화 산업까지 손을 댔을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나의 선택과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주교종 선생님 만나 뵀을 때도 말하면 안 되지. 그 M사의 그 GMO 이야기, 네, M사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 이런 가치를 아는 옥천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와. 저도 그 얘기 들을 때 좀 놀랐어요. 좀 패스트 패션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GMO가 목화 그리고 패션 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는 게 진짜 크게 충격으로 와닿았어가지고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르아르 농장에 방문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평소 저는 농업하면은 일렬로 이렇게 쭉 작물이 나열된 그런 풍경을 생각했는데, 딱 갔을 때 작물들이 다양하게 이곳저곳에 심어져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선생님들께서 씨앗을 이렇게 주시면서 아무데나 뿌려도 된다. 길 한가운데 뿌려도 되고 그냥 그렇게 뿌리면 나중에 작물들이 자라고 우리는 그것을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농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맞아요. 저도 정말 좋았어요, 거기. 저도 아르아르 농장에서 만나 뵈었던 그 한은미 선생님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선생님께서 그 토마토를 3개를 재배를 하면은 하나는 먹고 하나는 팔고 하나는 또 땅에 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회 초년생까지는 그런 순환이라던가 지속 가능성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좀 가치 있는 개념이었는데,
뭐 핑계지만 일을 하느라 이제 바빠지면서 좀 내가 토마토를 먹고 팔기 바빠서 그런 돌려주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잊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좀 이제 성찰이 좀 되고 좀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가치들을 진짜 앞으로 토마토를 볼 때마다 떠올리고 좀 계속 스스로 자각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 정말 아르아르 농장에서 저희가 배운 게 정말 많고 네. 좋은 경험들을 진짜 많이 하고 왔어요. 저는 고양이도 많고 다양한 이제 식물들도 많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이틀째 만났던 옥천 이주여성협의회 부티타나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수도권에서 좀 거의 이주여성이 정말 많다고 손에 꼽히는 그 경기도 안산시에 살거든요. 정말 많이 살아요. 그리고 제 이웃집에도 있고 한 집 건너 이렇게 되게 길거리에서 정말 자주 만날 수 있는 이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또 도시 자체가 또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가까이서 교류를 할 기회가 없고 또 사실 저 스스로도 먼저 나서서 막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점이나 몰랐던 것들 알게 되면서 막 그 이야기들은 사실 다 현실 그 자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 혹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닿게 된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같이 그 부티타나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크게 와닿았던 키워드가 문제의식. 저희도 이제 다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당연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인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구나라는 걸 정말 크게 깨달았던 시간이었고요. 옥천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뭐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깨달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니어 기자단 어머님들이랑 이제 같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라디오에도 나오신다고. 맞아요. 라디오에도 나오신다고 했어요. 제가 미리 좀 동의를 구했어요. 어머님들의 얘기를 해도 되는지. 저는 진짜 너무 와닿았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제 글을 직접 쓰시고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그런 발표하고 낭독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들려주신 글들도 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거기 있는 그 어머님이 내신 책을 제가 훔쳐온 줄 알았어요. 들고 왔는데. 아이고. 근데 선물로 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챙겨왔습니다. 와. 아까 부티타나 선생님 이야기도 혹시 들으셨나요?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 여성이 있다라는 네. 책. 네. 네. 그것도 만약에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그 결혼 이주 여성 협의회 후원금으로 일부 인세가 사용이 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깨알 홍보를. 네. 근데 저는 옥천에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고 오신 분들이 저도 어쨌든 만나본 분들이고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전해 들으니까 색다른 것 같아요. 각자가 느낀 지점들이 있다는 게 옥천에 사는 입장에서 뿌듯하고 네, 기분이 정말 좋네요. 네. 또 혹시 월간옥인의 잡지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직 저는 조금 네. 그 표지만 조금 구경을 했는데 설명을 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박누리 기자님이랑 계속 같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저기 장소를 많이 다니셨을 텐데 뭐 좀 이야기해줬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없으셨을까요? 이제 뭐 신문, 옥천 신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뭐 다양한 곳들을 정말 많이 접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혹시 어디 가셨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네. 갔었고 전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렇게 크게 잘 되어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잘 되어 있고 저희가 과일도 사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침에 잘 먹고 있어가지고 저희 포포 열매를 맞아, 모두가 맞아. 처음 먹어본 거예요. 네.
너무 맞아요. 신기했어요. 맞아요. 저희 저희 안 먹어봤어요. 무슨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네. 근데 옥천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다 얼굴 있는 먹거리라고 아까 들어보셨죠? 거기에 성함이랑 어디 면 어느 읍에서 생산했는지 막 그런 생산지가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출하한 날짜, 납품한 날짜가 써 있는데 날짜 보면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나온, 네, 오늘 그쵸. 나온. 어제 나온 깻잎, 오늘 나온 뭐 포도 막 이런 것들 다 먹을 수 있어서 저희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옥천에 있지만 확실히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할수록 요새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탄소 발자국들도 네. 엄청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혹시 동네에 좀 로컬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나요? 사시는 곳에. 저는 고양시에서 왔는데요. 고양시에는 농협에서 마트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와, 네. 그곳에서 생산자 이름이 찍힌 야채들과 두부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신선한 야채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만 먹지 그게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잘 모르고 만날 기회도 많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 밥을 먹는데 이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는데 옥천에서는 그런 직접 아까 주교종 이사님을 만나본다거나 뭐 그런 기회들이 많아서 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옥천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접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어디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안산에도 그리고 혹시 공동체 라디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전 진짜 처음 알았어요. 안산에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공동체 라디오가 얼마 전에 개국을 이제 네, 와. 준비하셨고 지금 완전히 개국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준비 기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들고 계시거든요. 안산에 계시다면 기회가 되시면 거기 가서 네. 직접 라디오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기록에 관심이 있다는 지점이 좀 반갑기도 했고 또 옥천에는 옥천 신문에서 저도 이야기하는 게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앞서 만나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각자 다 소중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기록이나 말하는 것들, 내 이야기가 소중하지 않은 이야기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방송을 직접 만들고 제작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수인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실 때 라디오를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 직접 만들어보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떤지.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있던 거를 이룰 때의 기분을 아십니까? 전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여기 와서 제가 이런 걸 겪어본 거를 다 같이 얘기하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라디오 자체도 되게 기록이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음성으로도 기록되고 뭐 보이는 라디오는 영상으로도 기록이 되고 하는데 저한테는 기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특히나 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슬슬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멘트를 한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과 감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또 기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저희 끄적끄적 팀은 이번 시골 언니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만났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서로 다른 기록의 방법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만들어낸 이 방송만큼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어딘가 조금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7일간의 시간 동안 옥천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지내며 겪은 일들이 각자의 인생에서는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록될지 궁금해지기도 해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기억하기 위해,
때로는 정리하기 위해 혼자 혹은 누군가와 함께 즐겁고 편한 방법을 찾아 끄적끄적 써내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골 언니 프로젝트 여성 로컬 미디어 주간 3기 끄적끄적 팀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방송을 마무리하실 건가요? 저희는 이제 아까 시니어 기자단 어르신들이 좀 생각나는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요. 강하솔님의 남겨진 사람들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